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가상의 투자 고수 7인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거장들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거장별 베스트 종목 한 주간의 상승률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장형의 피터그로스, S&T 모티브 지난주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1%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자, 상신 EDP 2차 전지주 안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차드 테일러 역시 성장형 포트폴리오 안에서 무려 25% 가까운 한 주간의 강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가치형의 앤드류 웨인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심팩 메탈이 지난주에도 무려 21% 금요일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한 주간 상승률 33%로 가장 견조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가치형의 이철용 거장 안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19%의 상승률로 최근 들어서 조선주 안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성장형과 또 가치형이 혼합된 지오바니 리코도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계량형의 알렉산드르 드미트리는 3일기업공사가 9%의 상승률, 해리브라이스는 카프로가 카프로락탑의 호조와 함께 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참 시장 흐름과 함께 맞물려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심팩메탈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합금철 판매 업체죠. 네. 네, 사실 철강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업황이나 실적들이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관심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합금철 가격 상승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20% 이상의 네.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국내 공급 과잉 완화 부분과 또 중국 환경 규제에 따른 재료 획득과 생산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합금철 생산을 제한하면서 당분간 합금철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일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시장 가격이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종속회사가 이미 저가 원재료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합금철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일부 이미 이익은 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상반기 수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팩메탈 합금철의 가격 상승과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고 당분간은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주간 베스트 거장 누가 선정이 됐을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간 베스트 거장은 가치형의 앤드류 웨인입니다. 상신 EDP 2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였고 수소차 관련 테마에 엮인 동아화성이 13%의 상승,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 TA 이제 항공 상장 모멘텀을 가지고 함께 1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역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안에서 갤럭시 S9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10%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난주 관심주였던 CS 윈드도 10%의 상승률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관심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는 사실 소수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으로 좀 많은 상승세를 이어왔던 만큼 사실 이번 한 주 베스트 거장이 사실 박빙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리차드 테일러가 선정이 됐고요. 아무래도 핫한 지금 종목 그리고 관련 테마를 다 가지고 있네요. 네, 골고루. 맞습니다. 그동안 좀 소외되었던 성장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S 윈드 역시도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자마자 또 영국의 본 공장에서 네. 추가 수주를 받아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차 관련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네, 동아화성은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사실 드럼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가정용 플라스틱 부분에 있어서 고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에 출시되기로 되어 있는 이제 차세대 수소 전기차죠. 그 부분에 있는 핵심 소재 부분에 대한 기술력과 또 그 고무 가스켓이라는 그 부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테마에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수소 관련 테마다 하면은 또 우후죽순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테마의 흐름은 타되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테마의 흐름으로서 수익을 발생하시면은 많은 욕심보다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더 투자하시길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리차드 테일러 이번 주 주목하고 있는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관심주는 누리텔레콤입니다. 네. 뭐 스마트 그리드 테마주로도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국내 유일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국내 1위 지능형 검침 시스템 업체입니다. 실제로 국내 최초의 검침 시스템 업체이기도 하고요. 컨트리포트 점수를 보시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와 베트남 프로젝트 건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제로도 지난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00%가 넘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네. 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이어서 매출로 인식될 노르웨이 프로젝트 건과 또 고수익 사업이었던 가나 프로젝트 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인식이 될 예정이고요. 4분기뿐만 아니라 올해도 사실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능형 검침 시스템의 수출 확대와 또 마이크로 그리드의 성장성 때문인데요. 먼저 지능형 검침 시스템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기존 유선 방식에서 무선 방식으로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래처가 국내 한전이기 때문에 거의 100% 수주를 네.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보급률이 아직 10% 미만이기 때문에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뭐 소규모 지역의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네.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인 마이크로 그리드 역시도 최근에 탈원전 정책들과 함께 각국들의 도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파키스탄과 또 이집트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들이 크게 진행될 예정이라서요. 이 부분도 아마 성장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익 증가, 뭐 이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거장은 어디에서 좀 점수를 줬을까요? 네, 거장의 점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매출액 증가율 쪽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멘트로 쭉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그리고 PSR 점수가 역시나 모티브 거장이죠. 네, 91점을 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PR 점수에서도 보여주듯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 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출액 증가율 부문에서 무려 99점의 점수를 줬고 PSR 부문에서도 91점의 점수, 견주한 점수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한신공영입니다. 네. 네. 국내 16위의 중견건설업체입니다. 지난 3분기에는 사실 자체 사업 현장 실적에 대한 기대 확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역시도 3분기 못지않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이후에 분양한 사업장의 준공이익들 덕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사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수주 우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한신공영의 경우에는 작년에 세종시와 그리고 청라지구, 일강 등의 분양 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이익이 일부 이미 벌어둔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라오스라든가 베트남에 이어서 최근에는 캄보디아 쪽에 국토 개선 공사까지 수주를 따내는 등 최근에 해외 사업 쪽도 굉장히 좋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시장에서는 올해는 아마 한신공영 실적이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지 네. 않을까라는 기대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컨트 리포트에서는 PR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서 중견 건설사들은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지금 PR이 높다는 게 아니라 PR 부분에 점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네, 지금 그렇죠. 점수가 높은 부분, 그러니까 저평가돼 네, 있다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일단 거장은 어디에서 점수를 가장 많이 줬나요? 역시 PR 부분일까요? 지금 보시면 PR 부분과 역시 PSR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99점을 또 줬네요. 네, 맞습니다. 건설 업종인 관계로 사실 재무 구조 부분에 있어서 부채 비율은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32점을 못했는데요. 줘서. 네네. 네. 그렇지만 역시나 모티브 거장이 가장 좋아하는 점수 쪽에서는 가장 큰 점수를 받았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누리텔레콤과 환신공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장들의 포트폴리오와 함께했습니다. 엔드비욘드 정민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